예,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부분은 습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습경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있는 습경이라는 것은 저기 가운데 보시면은 북두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 모양이 생긴데 습경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돌로 만든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습경을 보면은 이제 동서남북 방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기감석과 마찬가지로 이 돌에서도 많은 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장소를 이동해서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학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동상은 유희태 동상입니다. 유희태는 고향이 그 산청입니다. 산청에서 태어나서 의술을 펼친 분이고 유희태의 그 제자가 허준입니다. 그 허준은 조선시대 가장 명의로서 동의보감을 편찬한 조선 최고의 명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청 한의학박물관 학예사 김요한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2007년 5월에 개관해서 지금 2013 전통의학 엑스포를 맞이해서 박물관 리모델링을 통해 여러분에 다가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서적류와 현재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초들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총 300점에 가까운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저희 수장 유물은 약 1700점이 되는 박물관입니다. 예, 전시된 유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책은 제중신편이라는 책입니다. 조선 정조 때 강명길이 편찬했으면 1799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1613년에 편찬된 동의보감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따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래서 있고 동의보감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내용으로 시대에 따라서 책의 용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책은 산림경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는 각 산에 있는 나무와 풀들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서 한방 약초에 들어가는 약초들을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의학 관련 서적으로서 취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면이 더 강한 책입니다. 이 책은 침구 경험방이라는 책입니다. 1613년에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약 30년 후에 허임이라는 분이 쓰신 책으로 동의보감에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침구 쪽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낸 책이며 모두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으로 100% 실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진편이라는 책입니다. 산청 지역의 유명한 의사였던 유이태라는 분이 쓰신 책으로 피부병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은 피부병에 관련된 책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전문 서적으로서의 의의가 훨씬 더 크며 이분은 숙종대왕의 피부병을 고치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으셨던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약 집성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초기 세종대왕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책으로 고려시대까지 나와 있는 모든 책들에서 우리나라 약초들을 모두 집대성한 책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책은 국내 유일본인 조선 전기판으로 대부분의 책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난 이후에 조선 전기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실정에서 발견된 굉장히 귀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의학에 관련된 역사 부분이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분은 허준 선생님이십니다. 이분 1613년에 동의보감을 직접 쓰신 분이십니다. 이곳은 동의보감에 관한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동의보감은 총 2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허진 선생은 원래 궁에서 활동하셨던 의원이시고요. 한 팀을 이뤄서 독립보감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과 나이 때문에 많은 팀원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서 이 책을 완성을 했으며 이 책을 완성하시는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 편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에 의해서 유배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것에다가 공중보건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서 이 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 이곳은 한의원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환자를 진맥하는 곳인데요. 되도록이면 환자를 편안히 눕힌 다음에 진맥 팔에 있는 그 심장이 뛰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진맥을 하게 됩니다. 이 진맥은 사람의 심장 고동에서 오는 파동을 보고 손의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진맥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한국야생약초연구재단의 이지영입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제가 지금 잠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양모밀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300초가에 속하는데 300초라는 건 꽃잎과 뿌리와 꽃이 하얗다고 해서 300초라고 하는데 약초 가운데에서 가장 중화시켜주는 약초,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막아주는 약초가 바로 여기에 양모밀이다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경이 대장의 기능에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변비가 계실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차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이 질경이의 씨앗을 차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용담초. 용담은 이제 초용담이라고 그래서 동물성에 있어서는 곰의 쓸개를 웅담이라고 하는 것처럼 풀 쪽에 관련된 웅담을 용담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에 관련된 기능, 호흡기에 관련된 게 숨이 아플 때 많이 사용하는 약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익모초, 꿀풀가에 속하는 풀인데 시에게서 쑥에 관련된 느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여성의 가장 부인병의 질환에 가장 잘 듣는 약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동덩굴, 거머나라는 그런 꽃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쪽에 관련된 것은 요즘 가장 많이 질병에 사용되고 있는 당뇨, 그리고 간 쪽에 관련된 기능, 간염 증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한신초, 역시 꿀풀가에 속하는 것인데 하고초라고 해서 항암 효과에 가장 많은 약초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각광을 받은 꽃 가운데 하나가 꿀풀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에 가장 많이, 그리고 숙취에 해소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게 칡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갈근이라고
삽풀이, 삽주는 창출이라고도 하는데 우리